어떤 여자는 이럴 수 있잖아. 오빠 신혼집은 오빠가 좀 더 해야지. 이거 피디님 얘기 아닌가요? 남자들 중에도 심력으로 상대를 벌주는 남자들이 있어. 이러지 않아요, 피디님이? 저를 왜 자꾸 뭐라 하세요? 여자 피디님 뭐라 그럴 거야? 피디님들 요즘 결혼하면 정부가 뭐 축의금을 지원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한 100만 원 정도?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 국가에서 100만 원을 준다. 혼인신고하면 진짜 현금 100만 원 준다는 거예요? 아직 확정된 정책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제 한번 찾아봤더니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사람은 세금을 깎아준다는 거였어. 그런데 내야 될 세금이 100만 원보다 적으면 혜택을 전부 받지 못한다.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 그래서 세액공제를 현금 지급으로 바꾸자라는 검토가 나왔더라고요. 제도만 놓고 보잖아요.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데 꽤 합리적인 변화긴 해요. 근데 저는 이런 기사를 보고 좀 궁금한 게 생겼어요. 나라가 100만 원을 준다고 남자들이 갑자기 결혼을 할까? 압구정 100만 원 줄게 결혼할 거야? 물론 100만 원으로 무슨 결혼을 해. 피디님은 어때요? 저도 안 하죠. 그럼 얼마 주면 할 거야? 한 1억? 대체 뭘 남자들이 보길래 나라가 이 축의금까지 주면서 결혼을 장려하는 이 마당에 거부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짚어볼게요. 첫 번째 100만 원의 착시입니다. 100만 원의 핵심은 금액이 아니라 받는 방식이에요. 지금 혼인신고 하잖아? 한 사람당 50만 원을 세금에서 빼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야 될 세금이 적어? 그럼 50만 원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기존 세액공제를 현금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못 받던 신혼부부까지 챙기겠다는 취지죠. 그러면 대표님 지금보다 좋은 제도가 맞긴 맞네요. 맞긴 맞죠. 생각해봐. 같이 혼인신고를 했는데 소득이 낮다고 빠져. 공평해 안 공평해? 불공평하지. 이 부분까지 무조건 포퓰리즘이라고 욕하면 그건 좀 억지죠. 다만 이 복지의 형평성과 결혼 증가 효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인 거죠. 자 봐봐요. 여자친구가 오빠 나라에서 100만 원 준다는데 이제 우리 결혼하자 이렇게 해. 남자는 이렇게 웃지. 근데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해? 무슨 생각해 압구정? 집은 어떻게 사지? 결혼식은 어떻게? 그렇지. 어떻게 보면 한쪽은 지원금만 보는 거고 다른 쪽은 결혼 뒤 그 비용까지 다 보는 거야. 이미 결혼할 커플한테는 정말 반가운 축의금인 거예요. 하지만 결혼을 망설이는 남자한테는 결정을 뒤집을 만한 이유가 전혀 되지 않아. 근데 돈 문제로 망설이는 커플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요, 대표님?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결혼 날짜를 당기는 것과 비혼 남자의 마음을 돌리는 건 달라. 정확히 보면 이 제도가 낮추는 거는 혼인신고 순간의 작은 문턱인 거죠. 근데 남자들이 보는 건 뭐야? 그 뒤에 이어질 생활 전체인 거죠. 이렇게 보면 돼요. 평생 갈 수 있는 이 계약서에 100만 원 할인권을 붙인 셈인 거야. 근데 할인권은 좀 고맙기는 해. 근데 조건이 불안하면 도장 찍어 안 찍어? 안 찍지. 그러니까 지원 방식이 아무리 이렇게 좋아져도 결혼 기피 원인까지 해결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면요. 정부가 결혼의 입장료는 깎아준 거 맞아요. 근데 남자들이 무서워하는 거는 입장 뒤에 청구서 이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권리는 현대식, 책임은 전통식입니다. 남자들이 보는 건요. 액수가 아니야. 그럼 뭘 봐요? 부담의 규칙입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여자는 이럴 수 있잖아. 오빠 신혼집은 오빠가 좀 더 해야지. 그 남자가 집을 할 때 조금 더 보태는 건 사랑이자 능력이라고 봐요. 근데 결혼 뒤에 생활하는 생활비, 집안일은 어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반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여자들도 있을 거야. 즉 남자는요. 결혼 전에는요. 전통적인 가장을 요구받는 거야. 근데 결혼 뒤에는 어때? 반반 같이 하는 현대판 남편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대표님 어찌 보면 이런 말 많잖아요. 남자가 더 많이 벌면 조금 더 부담하는 거 맞지 않아요? 이런 말 많잖아요. 그거 봐봐. 훨씬 더 버는 사람이나 자산이 많은 사람이 더 내는 거는요. 그건 이상하지 않아.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비율을 정하지 않고 남자의 몫으로 그냥 못 박는 태도인 거지. 부담의 차이는 합의할 수 있어요. 근데 당연함은 어때? 불공정해. 근데 여자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임신과 출산, 뭐 경력 단절, 우리는 그런 위험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 그 여자들이 말하는 그 위험은요. 실제 비용이 맞긴 맞아요. 근데 반대로 남자도 자기 몫을 계산하긴 해야 돼. 자 봐봐. 공평이라는 건 무조건 5대5가 아니라 돈과 시간, 미래 위험을 함께 계산하는 건데 근데 아까 말한 그 미래 위험은요. 여자들한테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어. 근데 미래 비용을 현재 비용으로 넘겨서 돼 안 돼? 안 되죠. 안 되지. 근데 그거를 반영하니까 문제인 거지. 근데 결혼은 제가 항상 말하지만 두 사람이 만들어가는 공동 사업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시작과 동시에 한쪽이 초기 자본, 대출, 손실 이거 한 사람이 다 책임져.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가 피하는 건 책임이 아니라 자신한테 불리할 때마다 규칙이 바뀌는 거. 그게 남자 입장에선 싫은 거죠. 세 번째, 한 번도 쓰러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쓰러질 수 없는 사람.
여자 요구가 없어도 남자가 혼자 계산하는 건 부담이 돼. 혼자 살 때는 회사 그만두잖아? 안 쓰면 돼. 근데 결혼하면 어때? 대출금 내야지, 월세 내야지, 생활비, 아이 비용 어떡할 거야. 그래서 남자는 결혼과 동시에 한 번도 쉬면 안 된다는 그런 사람이 된 느낌을 받는데요. 대표님 맨날 느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느끼잖아, 나는. 그래서 제가 한번 2024년 통계청 사회조사를 한번 봐봤더니 미혼 남성 결혼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를 뭘 꼽았냐. 한방 언니한테 가면 결혼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1대1로 꼼꼼하게 관리해주고 철저하게 객관화를 할 수 있는 피드백을 주고 매니저가 딱 달라붙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컨설팅해주는 전문가를 찾아오세요. 한방 언니가 함께 고민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결혼 자금 부족을 꼽았어. 그리고 그 다음 뭐냐면 고용 상태 불안정 12.4%. 즉 통계상 이 미혼 남성에게는 결혼 자금과 고용 불안이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난 거야. 근데 대표님 이런 말도 있잖아요. 맞벌이 시대인데 남자가 혼자 책임질 필요가 없지 않냐. 결혼이 뭐예요? 원래 두 사람의 소득과 위험을 함께 묶어야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소득을 합쳐도 실패 책임까지 합쳐지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는 뭘 보냐면 얼마를 버느냐보다 무너졌을 때 누구한테 기댈 수 있는지 이걸 보는 거거든. 근데 그건 어찌 보면 컴플렉스 아니에요? 어찌 보면 이게 맞는 말이긴 한데 잘 보면 이 가족과 결혼 시장에서도 남자의 경제력을 어떻게 계속해서 자격처럼 평가하잖아요. 이 부담을 줄이는 건요. 어찌 보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이 100만 원보다 부부관계에서 느낄 수 있는 안정망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만약에 실직을 했어, PD님이. 생활비, 대출, 애기 유치원비가 어떡할 거야? 눈물 날 것 같아요. 우리 여자 PD님 뭐라 그럴 거야? 남편이 실직했어. 빨리 다른데 알아보라고. 근데 이제 어떻게 얘기해 주길 바래? 오빠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벌게. 이 말을 원할 것 같죠? 아니에요. 근데 이런 말보다는 이 위기 때 나랑 같이 어떤 지출을 줄여줄 수 있는지 그 현실적인 게 더 중요한 거야. 반대로 남자도요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혼자 책임지겠다는 이 허세 막 이런 거 있어요. 주변 얘기긴 하지만 내가 이제 직장에 실직을 해서 대출을 해가지고 와이프 모르게 생활비를 갖다 줬던 거야. 그럼 나중에 그거 어떻게 돼? 빚이지. 자존심상 말 못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은 무모함, 허세 이런 거 대신에 솔직하게 얘기해줘야지. 내가 이번에 이렇게 돼서 얼마 동안 내가 돈을 벌 수 없을 것 같아. 그럼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줄여서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낫죠. 그러니까 결혼은요 한 사람이 안 쓰러지는 제도가 아니라 둘이 어때? 번갈아 가면서 버티는 구조가 돼야지 그 가정은 오래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남자들이 피하는 건 결혼식이 아니라 한 번도 쓰러질 수 없는 이 인생입니다. 짠하다. 짠하죠. 네 번째입니다. 결혼해도 퇴근이 없다입니다. 이거 PD님 얘기 아닌가요? 마지막으로 결혼을 망설이는 남자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 줄 알아? 돈보다 퇴근이 없는 거. 직장에서 10시간, 8시간씩 일하고 돌아왔어. 근데 여자친구가 오빠 고생했어 이게 아니라 오빠 내가 오늘 어떻게 뭐 했는지 내 기분 궁금하지 않아? 오빠 이런 거 나 왜 안 궁금해? 라고 해. 그러면서 이제 남자가 야 오늘 힘드니까 내일 얘기하자 이럴 수 있잖아. 그럼 이제 뭐라고 대답이야? 오늘 나랑 말하기 싫다는 거네? 대화가 이 문제 해결이 아니라 사랑을 증명으로 바꾸는 시험을 하는 여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피곤해도 나의 마음을 즉시 해결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결혼할 사람끼리 감정 이야기를 피하면 더 문제되지 않아요? 감정을 말하지 않으면 관계가 더 오래되기 쉽지는 않죠. 건강한 대화는 뭐냐면 지금 가능한지 묻고 다시 이야기할 시간을 갖는 거죠. 근데 반대로 위험한 대화는 이루는 순간에요. 사랑이 없다고 판정해버려. 관계 연구에서는 이런 악순환을 요구하고 철회하는 이 패턴이라고 본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쪽이 답을 몰아붙일수록 다른 한쪽은 어떻게 돼? 뒤로 물러나는 거야. 그 한쪽이 물러나. 그러면 다른 쪽의 불안과 요구가 어떻게 될까요? 커지고 철회가 더 심해진다는 거죠. 이 역할은 남녀 어느 쪽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반복되잖아? 그럼 이 남자는 연인이 아니라 감정 당직자다라는 기분을 느낀대요. 근데 어찌 보면 이게 남자 자꾸 입 닫으니까 여자가 더 따지는 걸 수 있지 않아요, 대표님? 근데 남자들 중에도 잠수 타고 동굴로 숨고 침묵으로 상대를 벌주는 남자들이 있어. 이런 남자들도 난 옳지 않다고 봐. 이러지 않아요, PD님이? 저를 왜 자꾸 뭐라 하세요? 근데 다만 시간을 정해서 다시 말하는 것과 대화를 벌이는 건 달라요. 실제로 그래서 좋은 관계는 대화가 잠시 멈춰도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이 믿음이 건강한 관계라고 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이유들로 어떻게 보면 한국 남자들이 결혼을 미루게 되는 이유인 것 같아요. 이번에 뭐 정부가 이렇게 발표한 거 내용에 대해서는 뭐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이 결혼 감소의 원인을 단돈 100만 원 그 자체만으로 본다면 정말 핵심을 놓치고 있는 거죠. 미혼 남자가 먼저 결혼을 미루는 이유로 꼽은
적은 거는요. 결혼 자금과 불안정한 일자리 이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말 나는 결혼이 너무 하고 싶고 좋은 가정을 꾸리고 싶다 생각하는 여자들은 이런 남자들에 대한 질문을 내가 얼마나 좀 덜어줄 수 있고 같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본질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결혼은요. 비용뿐만 아니라 위기와 회복까지 함께 나누는 건강한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남자들이 결혼과 멀어지게 된 진짜 근본적인 이유 한 가지만 꼽는다면 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댓글로 달아주시고 오늘 영상도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